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 and you hear them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ould you turn the other cheek? 네, 안녕하세요. 고등예비가정 수학2의 김소연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두 번째 단원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OT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우리 오늘 같이 배우는 이 함수를 비롯해서 수능 단골 메뉴가 바로 이 수학2에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수학 1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비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1학년 2학기가 되면서부터 배우는 이 수학2라는 과목이 수능에 반영되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와서 처음 만나는 과목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내용들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루는 내용들도 많고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2학년 때부터 다루었던 그러한 단어들도 이 수학2에 많이 옮겨져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수학2라는 과목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수능에 반영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과목이라는 발표는 없었는데 우리가 이 교육 과정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죠. 이 수학2부터, 즉 1학년 2학기부터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같이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이 수능 반영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함수라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전에 배웠던 집합과 명제도 중요하지만 함수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크고 또 이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연장해서 2학년 때 미분 적분으로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수의 그 두 번째 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같이 긴장하면서 함수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마음 잡고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소원은요.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는 없는데요. 우리 가끔 교과서, 어떤 교과서에선 있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자주 등장하는 함수니까 가우스 함수까지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1대1 함수, 1대1이라는 거죠. 이 1대1 함수라는 이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면 아빠, 할아버지면 할머니, 이모면 이모부, 이와 같이 뭔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1대1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x라는 집합이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x라는 집합을 1, 2, 3이라고 원소를 두고요. y라는 집합을 4, 5, 6, 7이라고 둬볼게요. 이때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함수 f가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1이라는 원소가 뭐 어디 대응될지 모르겠어요. 뭐 5에 대응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는 1이 5에 대응되었으니까 5가 아닌 다른 원소에 대응을 시켜주고 3은 그럼 4와 5가 아닌 6이라는 뭐 7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나머지 원소에 대응시켜주는 게 바로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결혼한 관계랑 똑같은 거죠. 결혼한 여자, 그 짝꿍인 남자, 결혼한 엄마, 짝꿍인 아빠, 할머니랑 할아버지, 이와 같이 결혼한 관계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랑 짝꿍이 될 수 없죠. 그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1대1 함수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보면, 자, 1이라는 값을 우리가 x의 원소 x1으로 두고요. 2라는 값을 x2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x1이라는 값에 대응되는 이 5라는 것은 x1이 f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2에 대응되는 4라는 값은 x2가 함수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대응된 함수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치역에 있는 원소도 다르다라고 하는 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게 되면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면
정의역 있는 원소가 다를 때 이에 대응하는 함수 값, 이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같이 또 달라져야, 같이 또 달라지면 우리가 이런 함수 F를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건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1대1 함수라는 말 대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라고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정의역 있는 원소가 다르면 당연히 그에 대응되는 짝꿍도 다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이게 1대1 함수였는데 1대1 대응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다른 말이에요. 함수라는 말이 대응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1대1 대응은 무엇이냐면요. 1대1 대응. 자, 대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 관계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대1 함수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1대1 함수의 대응 관계를 봤을 때 짝꿍이 없는 애들 있죠. 짝꿍이 없는 이런 공역의 원소를 빼버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짝꿍이 있는 정의역의 원소, 짝꿍이 있는 공역의 원소만 구성된 이러한 1대1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짝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공역에서 치역이 아닌 원소란 얘기죠. 치역이 아닌 원소가 없어져야, 한마디로 치역 자신이 공역이 되어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면 치역이 공역이 돼버리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1대1 함수이면서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져야 바로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겠죠. 즉 누군가랑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면 과연 뭐가 좋을까요? 왜 뭐가 좋길래 굳이 1대1 함수랑 구별을 지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1대1 대응이 되면 뭐가 좋냐면 치역, 한마디로 공역에 있는 원소만 보면 그에 대응되는 X원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를 보면 1을 찾을 수 있고 6을 보면 3을 찾을 수 있죠. 이와 같이 1대1 대응이 되면 무슨 상황이 좋은 거냐면 치역의 원소를 보면서 거꾸로 X의 원소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대1 대응이 아니라 이와 같이 7 같은 원소가 있어서 1대1 함수였다면 7에 대응되는 X의 원소 찾아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면 좋은 게 무엇이 좋냐면 이와 같이 거꾸로 원소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역함수랑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러한 추가 조건을 잘 알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문제입니다. 자, 예제 4번 문제 같이 봐보면 자, 보기에 함수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3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대1 함수인 것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1대1 함수면 x의 원소랑 y 원소랑 우리가 같이 살펴봤을 때 x의 원소가 다르면 그에 대응되는 y의 원소도 다른 원소로 대응이 되어야 1대1 함수죠. 마찬가지로 x의 원소가 다른 3도 다른 y의 원소로 대응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1대1 함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니은 한번 봐볼게요. 니은은 1대1 함수가 되지 않죠. 그 이유는 뭐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2와 3이 서로 다른데 치역에 똑같은 함수값 2라는 값으로 대응이 되고 있죠. 이건 1대1이 아니라 2대1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디귿 한번 봐볼게요. 자, 디귿도 한번 봐보게 되면 1대1 함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y 값, 즉 치역에 있는 원소도 다 다르죠. 그래서 디귿도 1대1 함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1대1 함수가 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바로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같겠죠. 1대1 함수가 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화살표를 받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물음 대답해 볼게요. 자, 1대1 대응인 것을 있는 대로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었죠? 그렇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대응 관계에서 보면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받아야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데, 그럼 기역과 디귿 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받아요. 즉 치역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역과 공역이 같으니까 기역이 1대1 대응이 되고요. 자, 그럼 디귿 한번 살펴볼게요. 1대1 함수는 되는데 공역은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 치역은 1, 2, 4만 원소로 갖는 집합. 즉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그래서 디귿은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표 보면서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 어떻게 구분 짓는지, 자,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었죠. 자, 구분 짓기 바라고요. 우리 잠깐 내용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대1 함수를 그래프상에서 찾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1대1 함수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굳이 따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고서 그 함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fx가 x제곱인 함수. 자, 선생님이 정의역, 공역 안 적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실수 전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fx가 x제곱으로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게 되면, 자, fx가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함수의 그래프가 도대체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x랑 그 x에 대응하는 함수 값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죠. 모두. 자, 정의역에 있는 원소 모두를 가지고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예요. 그럼 좌표 평면이니까 x가 x좌표, fx가 y좌표가 되는 거죠. y좌표. 자, 그러면 fx를 y로 둔 게 바로 y는 x제곱이라는 식이니까 우리가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자, 다시 그려볼까요?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 자, 이것은 fx는 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자, 이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하나 찍으면 그 점은 x, fx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x축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값이 x, y축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값이 fx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y값이 1이 될 때, y값이 즉 fx가 1이 될 때 대응되는 x값이 몇 개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y값이 1이 되게 하는 x, y값이 fx가 1이 되게 하는 x, 뭐뭐 있어요?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즉 fx가 1이 되도록 하는 x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 f의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이 f의 마이너스 1이 1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1, f의 1인데 그 f의 1이 뭐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순서상을 우리가 대응관계로 표현해 볼게요. 1, 마이너스 1이 함수 f에 의해서 어디로 대응돼요? 1은 1로, 마이너스 1도 1로 대응되죠. 자, 그럼 이거 1대1 함수예요? 아니죠.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이 대응관계를 다시 그래프에서 봐보게 되면 마이너스 1도 1로 대응되고
1도 1로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대 1이 되는 거예요. 왜 2대 1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 되겠죠. X축하고 평행하게 만난 직선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이와 같이 두 개라는 것은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이 두 개, 서로 다른 X에 대응하는 Y값이 하나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이 하나의 함수값 1에 대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대 1이 되죠.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게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와 같이 X축하고 평행하게 만나는 직선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두 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직선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그렸어요. 그러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린 직선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하나라는 거는 이때 X 값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fx 하나란 얘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X축하게 평행하게 그린 직선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한 개라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이 좌표가 x, fx니까 이때 대응하는 x가 여기 있고요. 이때 대응하는 함수값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나의 x의 함수값이 하나만 대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x의 함수값이 하나만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되겠다. 자, X축하고 평행 직선 여러 개 그려봐도 만나는 점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제 유제 7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7번 보시면 자, 다음 보기의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되죠? 그렇죠. 1대1 함수이면서 또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죠. 자, 우선 1대1 함수가 되는지 보고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살펴볼게요. 자, 그럼 기역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죠? 자, X축, Y축 이와 같이 그리고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fx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자, y절편이 1이고요. 한마디로 x가 0일 때 1이라는 거죠. 그리고 x가 1일 때 y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1일 땐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점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직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점 지난 직선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죠. 뭐가 보이냐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가 보인다는 거죠. 자, 1대1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1대1 함수가 맞죠. 왜냐하면 X축하고 평행하게 그린 직선이 만나는 점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는 함수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좌표가 뭐예요? x, fx예요. x, fx. 그러면 x축으로 눈을 내려보면 이 x값에 대응하는 이 함수값이 fx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x랑 y 사이에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직선 우리 많이 그려봐도 만나는 점이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하나란 얘기는 이때 대응하는 x에 그 대응하는 함수값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 1대1 함수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이 같으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치역과 공역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 얘기해 볼게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치역과 공역을 찾을 수 있어요. 치역을 찾을 수 있어요. 치역을 어떻게 찾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값들의 모임이에요. 이러한 fx들의 모임이 치역이죠. 그리고 모두 모았다라는 의미로 정리역에 있는 원소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치역의 정의를 바탕으로 fx를 다 모은 게 치역인데, 자,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에서 우리가 x축으로 내리면 x좌표, y축으로 내리면 함수 값이었죠.
함수값. 그럼 여기 하나 찾았어요. 라고 우리 얘기하겠죠. 또 이 함수 그래프에 있는 대응하는 y값 찾으면 이것도 이때의 x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되겠죠. 그럼 하나 또 찾았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응하는 치역은 함수값을 y축 위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응하는 치역 찾고 싶으면 치역은 fx들의 모임인데 fx는 y좌표니까 이 점들의 y좌표니까 여기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정리됐죠? 이 직선, 이 함수, 1차 함수의 그래프의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실수 전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 전구 알죠? 전구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럼 전구에서 이제 빛이 나가겠죠? 빛이 막 나갑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y축 위로 생기는 그림자가 치역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선생님 그럼 이쪽 직선은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전구를 그려놓고 빛을 쬐을 때 이 그래프가 y축 위에 그려지는 게 바로 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치역은 실수 전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역에서 우리가 치역을 찾았는데 그 치역이 뭐예요? 실수 전체가 되죠? 자, 그러면 실수 전체가 치역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1대1 함수였음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치역이 실수 전체면 우리가 지금 공력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공력도 실수 전체란 얘기예요. 그래서 치역과 공력이 둘 다 같으니까 1대1 대응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g의 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y축, x축. 자, 이와 같이 그리고 원점.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자,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렸는데 1대1 함수 되나요? x축하고 평행한 직선 그렸더니 만나는 점이 두 개다. 그 말은 이 값, 즉 a와 마이너스 a가 대응되는 함수값이 b라는 값으로 두 개가 b에 대응된다는 얘기죠. 대응표로 그려보게 되면, 대응관계를 그려보게 되면 a랑 마이너스 a가 어디로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b로 이와 같이 함수 g에 의해서 대응된다는 얘기예요. 2대 1이죠. 2대 1이니까 1대1 함수가 아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함수의 치역은 뭘까요? 이 그래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치역은 바로 여기 있죠. 이게 치역이고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치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치역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치역을 얻는지 얘기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은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자, 디귿 한번 봐볼게요. 디귿은 절대값 x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자, 절대값 x라는 이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여러분들 숫자 대입해 보면 돼요. 자, 3. 절대값 3은 3. 절대값 2는 2죠. 그러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오면 3.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와도 2. 한마디로 양수로 만들어주죠. 그러면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대로 절대값 벗겨서 나오는데 절대값 안이 음수면 부호가 양수로 부호가 바뀌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3 앞에 부호를 바꾸어준다는 의미로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됐죠. 마찬가지로 2도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서 이와 같이 플러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함수 이제 어떻게 절대값을 벗길 수 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갈 땐 그냥 x라고 적자. x가 0보다 작을 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실 이용하면 우리가 hx 이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죠. hx는 2x 마이너스 절대값 x인데
이것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hx는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절대값 그대로 벗겨져서 x. 그래서 x라는 함수의 그래프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이면 hx는 2x 마이너스에다가 이 절대값이 어떻게 바뀌죠? 절대값이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그래서 2x 플러스 x니까 3x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여기죠. 거기에서는 hx는 x라는 그래프로 그리래요. hx가 함수의 그래프에선 y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결국 y는 x라는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클 때. 됐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디예요? 0보다 작은 곳은 여기죠. 거기에서는 hx를 3x로 그리래요. 3x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에 대응되죠. 그리고 원점도 지나죠. 왜냐하면 이 hx가 3x라는 거는 뭐예요? y는 3x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래서 그려보면 원점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지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한마디로 원점에서 약간 관절이 꺾인 듯한 이러한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요. 자, 1대1 함수 될까요? 1대1 함수 되는지 그래프로 확인하려면 x축과 평행한 직선 열심히 그려봤는데 만나는 점이 항상 한 개다. 그러면 x에 대응되는 y값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1대1 함수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치역이 뭔지 살펴볼게요. 우선 공역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공역은 실수 전체예요. 그럼 치역은 자, 이 x가 0보다 크다 해서 그려진 이 노란색 그래프 부분의 치역은 y축 위로 우리가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여기가 되고요. 보라색 이 그래프의 치역은 y축 위로 그림자 만들면 여기가 되죠.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공역도 실수 전체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 그리고 1대1 함수 그래프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만족하니까 1대1 대응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 두 가지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에 우리가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수의 그래프 보면서 1대1 함수인 거 찾는 거 그리고 치역 찾는 거 이 두 가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넘겨서 우리 다음 8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두 집합 x랑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차 함수처럼 주어졌는데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계속 나오고 있죠. 1대1 대응이 되도록 상수 a와 b의 값을 정할 때 이러한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1대1 대응의 조건은 그렇죠. 1대1 함수이면서 무엇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치역과 공역을 만족해야 되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제한돼 있고 공역도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정의역과 공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지금 정의역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역을 고려하면서 그리고 공역도 고려하면서 그려야 되겠죠. 자, 정의역이 어디로 주어졌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여기에서만 함수가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역의 의미가. 그리고 공역은 어디서부터예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여기에서 함수 값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되냐면 fx는 ax 플러스 b라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조건에서 a가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그려지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져요. 이러한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자, 노란색으로 칠해볼까요?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는 것이 과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공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는지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살펴보면 자,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치역이 뭐라는 얘기예요? 치역이 쭉 Y축 위로 그림자 만들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조그만 직선의 치역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치역이 마이너스 2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치역이 뭐가 돼야 돼요? 공역과 같아져야 돼요. 우선 얘는 1대1 함수는 되죠. 왜냐하면 직선이니까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걱정은 없는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치역이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까지고 공역이 여기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의역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많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어떻게 찾냐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각 점이 나타나는 게 x, fx죠. 이러한 x들을 다 모아놓은 게 정의역이죠. 그런데 그런 x는 x축 위에서 찾아야 되고요. 왜냐면 x좌표니까. 찾아야 되는데 그럼 x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러한 방법으로 그래프에 있는 점들을 x축으로 내리면 정의역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란색 그래프의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들은 여기. 밑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정의역에 속하는 원소들은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데 이 부분이 지금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꽉 차게 그리려면 왼쪽으로 이렇게 늘려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늘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늘렸다면 또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치역이 이만큼 텅텅 비게 되니까 위로 쭉 끌어올려야 되겠죠. 위로 쭉 끌어올리면 자, 어떻게 해야 잘 보일까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보이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의 정의역과 치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자, 치역은 Y축 위로 그림자를 만들면 되니까 여기. 이 그래프의 치역은 여기고요. 그럼 치역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꽉 찼죠? 정의역은 X축 위로 그림자를 찾으면 되니까 이 그래프의 X축 위로 그림자는 여기. 이 그래프의 X축 위로 그림자는 여기. 정의역도 꽉 찼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주어진 정의역 내에서 같아졌습니다. 같아지니까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가 어떻게 해야 1대1 함수이고 어떻게 해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찾는 거 지금 같이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야 돼요? 그렇죠. 이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 점이 뭐예요? 3, 4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자, fx를 y라고 쓸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니까 y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식 하나 세울 수 있고 3, 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y가 4일 때 x가 3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세울 수 있죠. 이 두 개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자, 위로 뺄까요? 그러면 b 없어지고요. 3a 마이너스 a니까 4a 그리고 4 빼기 2니까 6 그래서 약분하면 a는 뭐라고 나오죠? 그렇죠. a는 2분의 3이라고 나와요. 자, a가 2분의 3이니까 주어진 이 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항하면 b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겠죠. 자, 구하라고 한 건 무엇이었냐면요. 3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대입하면 2분의 3 곱하기 3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0이 되죠. 2분의 10이 되니까 계산하면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 8번의 답 5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개념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항등함수라는 말이 뭐예요?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무엇이 항상 같은 함수라는 걸까요? 자, 항등함수 우리 잠깐 같이 살펴보면 자,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써볼까요?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x라는 원소에 이와 같은 원소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항등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원소는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켜주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1은 1로 대응될 거고요. 2는 2로 대응될 거고요. 3은 3으로 대응될 거예요. 바로 이게 항등함수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어떨까요? 같겠죠. 같은 집합으로 대응돼요. 그리고 공역이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항등함수는 바로 정의역, 공역, 치역 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반화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 x라는 원소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x로 대응되겠죠. 근데 이게 함수 f에 의해서 x가 여기로 대응된 거니까 x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항등함수를 표현하게 되냐면 항등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로서 fx, 즉 함수 값이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항등함수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단순한 함수죠. 그리고 항등함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고 있죠.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상수함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상수함수는 함수값이 상수로 주어지는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상황에서 상수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수함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함수값이 항상 상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 2로 대응됐다면 2도 2로 대응되고 3도 2로 대응되고 이와 같이 모든 정의역의 원소들이 하나의 함수값만 상수처럼 가지면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 상수함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함수 f가 x에서 y로 대응될 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들이 어디로 대응돼요? 모든 원소 x들이 2로 대응이 되죠. 하나의 상수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모든 함수값이 어떠한 상수 c다. 이때 c는 상수. c는 상수. 자, 이렇게 항상 함수값이 일정한 것을 우리가 상수함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5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집합 A가 -1, 0, 1로 주어졌는데 A에서 A로의 함수일 때 다음 중 항등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항등함수 뭐죠? 자기 자신으로 똑같이 대응되는 함수였죠. 자, 그럼 첫 번째 봐보게 되면 이 함수 fx에 의해서 f의 -1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럼 -1의 절대값이니까 뭐예요? 1이죠. -1이 어디로 대응됐어요? 함수에 의해서 1로 대응됐어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1번은 항등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함수 봐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x가 뭐가 들어가든 간에 함수값이 1이라는 거죠. 그러면 1도 1로 대응시켜 주겠지만 0도 1로 대응시켜 줄 거고 -1도 0으로 1로 대응시켜 주란 얘기죠. 한마디로 이거 뭐예요? 그렇죠. 상수함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항등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자, 세 번째 함수. 자,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 우리 써보게 되면 자, A에서 A로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자, F의 -1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함수 F에 의해서 F의 -1 한번 구해보게 되면 F의 -1은 -1분의 1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1이고요. 또 F의 0은 0일 땐 0으로 택해주라고 했죠. 그리고 1일 땐 어떻게 해줘야 돼요? F의 1은 1일 땐 1분의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짝짓죠? -1일 땐 -1, 0일 땐 0, 1일 땐 1. 바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항등함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번이 항등함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5번은 답이 아니겠지만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번 봐보게 되면 f의 1이 뭐예요?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0이 되죠. 그 말은 1이 함수 f에 의해서 0으로 대응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았으니까 항등함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볼게요. 5번 봐보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했는데 1이 어디로 대응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대응되죠. 즉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았으니까 항등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제 9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집합 x가 이와 같이 주어져 있고요. 자, 정수 전체로의 집합 g. 자, 이거 우리 무한집합 하면서 얘기했었던 g 정수집합이죠. 자, 정수로의 함수 f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상수함수면 x가 마이너스 1, 0, 1, 2에서 함수 f가 상수함수니까 자, 정수로의 대응인데 상수함수니까 상수 뭔진 모르지만 여기로 다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도 c, f의 0도 c, 전부 다 함수값이 뭐예요? c죠.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c 더하기 2c 더하기 3c 더하기 4c예요. 그게 30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좌변을 다 더하면 10c가 30이니까 따라서 c는 얼마예요? 3.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c가 3이라는 말은 대응되는 그 상수, 함수 값이 3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묻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 f의 마이너스 1, f의 0, f의 1, f의 2, 즉 함수값들을 다 더하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각각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3이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인 거죠. 3 4번 더했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12. 바로 답은 1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상수함수는 우리가 하나의 함수값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만 갖는 걸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한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자,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반올림, 버림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2.8 이거 버림 하면 뭐예요? 2.8 버림하면 2죠. 2.5 해볼까요? 2.5도 버림하면 뭐예요? 2죠. 자, 2.3 버림하면 2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여러분들이 아마 버림을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반올림이라고 하는 거는 2.5 이상이면 2.5, 2.6, 2.7 이런 건 3으로 만들어주고 2.2 같은 거는 2로 만들어줬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바로 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수점 이하를 다 버려서 정수 부분만 남겨놓은 거죠. 그럼 2 같은 거는 그냥 2로 대응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버림으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우스 함수.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1.5, 1.3, 1에 대응하는 거 생각해 볼게요. 1.5는 그러면 소수점 이하 버리면 1이 되고요. 1.3은 소수점 이하 버리면 1. 마찬가지로 1도 1로 대응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우스 함수 기호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2.8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우스 함수 씌워준 게 바로 버림 함수 해주라는 거고요. 그러면 2로 대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2.5라는 이 실수 값을 가우스 함수 값을 대응시켜주면 2.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2.3의 가우스 함수 값은 2. 2의 가우스 함수 값은 2예요. 자, 밑에 있는 경우도 우리 다 써볼 수 있겠죠? 1.5의 가우스 함수 값도 1, 1.3의 가우스 함수 값 찾아주면 1, 1의 가우스 함수 값 찾아주면 1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개의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걸 고급스럽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실수 x에 대해서 가우스 함수 값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요. 이거예요. 자, 2.8, 2.5, 2.3, 이까지는 전부 다 2로 나오네 라는 거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2와 3 사이에 있는 수를 봐보게 되면
2.5라고 했을 때 2.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3이 여기 있으면 2.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이 범위의 최대 정수를 우리가 가우스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수 2가 오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는 자기 자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가우스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자, 1, 2, 3. 1, 2, 3.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2.3의 가우스 함수값 하게 되면 뭐 나왔죠? 2 나왔죠? 이걸 우리가 그래프 X축에서 보게 되면 2.3이 여기 있으면 2.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이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누구예요? 2죠. 그래서 2.3에 대응하는 함수값은 2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찾았었죠? 정수 2에서의 함수값도 2였어요. 왜냐하면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1일 때의 함수값도 뭐예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1이죠.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0이 되겠죠. 그래서 정수일 때는 정수점이 돼요. 그래서 3일 때도 어디로 대응될까요? 3으로 대응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이 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가 채워볼게요. 빈 공간 채워보면 자, 2.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는 2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로 대응된다 찍었죠. 그러면 2.3만이 아니라 2와 3 사이에 있는 무슨 수를 택해도 그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누구겠어요? 2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들은 이 수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는 2니까 함수값이 2예요. 그리고 이번엔 1과 2 사이에 있는 수들 생각해 볼게요. 이 수들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누구예요? 1이죠. 그래서 함수값이 1이에요. 2가 되기 전까지. 마찬가지로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 이 수들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는 최대 정수 0이죠. 그래서 함수값이 0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 모양으로 정수에서 시작해서 한 칸으로 이와 같이 그려지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한 칸으로 이와 같이 계단 모양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우스 함수의 정의까지 같이 살펴보았고 그래프까지 그려보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정의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함수 두 번째 시간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오늘 배웠던 여러분들 정의 같이 한번 되짚어 보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hildren hurt and you hear them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ould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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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us.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These people got me questioning.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The love? It just ain't the same. Always new change. New days are strange. Is the world insane?